나르시스트 엄마의 주요 행동 패턴인데요.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모든 사건과 관계를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 모임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모두 엄마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모든 것을 고르고 해드려도 그것은 고마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어머니는 자녀이든지 누구이든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나 이해, 배려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어른입니다. 오늘은 어렵지만 꼭 이야기해야 할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나르시스트, 즉 자기애적인 성향을 가진 엄마와 그의 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엄마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을 딸에게 모두 쏟아내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부부싸움 후 남편에 대한 험담을 또는 시집살이에 대한 어려움과 시댁욕을, 엄마의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딸에게 모두 이야기하며 딸을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경우, 또는 나는 엄마를 위해 모든 걸 해야만 해. 내가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누가 들어줘. 우리 엄마는 내가 돌봐야 돼. 라고 하는 딸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엄마들은 주로 아들보다는 딸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통제하려고 하는데요. 왜 나르시스트 엄마는 딸을 희생양으로 삼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관계를 들여다보고 그 원인을 이해한 후 이런 나르시스트 엄마와 딸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엄마와 딸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중요한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나르시스트 엄마의 특징과 심리적인 메커니즘인데요. 먼저 나르시스트 엄마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나르시스트라는 말을 들었을 때 흔히 타인을 무시하거나 자신만 위하는 성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르시스트, 즉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들의 행동이 깊은 외로움과 결핍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르시스트 엄마들은 대개 자신의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했다는 결핍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아들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딸만 태어난 집에서 아들을 기대했는데 딸이 태어났어요. 그럼 자식인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키웠다고도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해서 성격이 형성하고 성숙하게 발달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성이 커지는 시기인 3, 4세에 머물러, 즉 어른아이가 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불안정감을 누군가가 채워줘야 한다고 느끼고 이 역할을 대개는 가족, 특히 딸에게 기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르시스트 엄마의 주요 행동 패턴인데요.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모든 사건과 관계를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 모임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모두 엄마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모든 것을 고르고 해드려도 그것은 고마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어머니는 자녀이든지 누구이든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나 이해, 배려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감정투사인데요. 자신의 결핍과 불행을 딸에게 떠넘김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려고 해요. 예를 들면 내 힘든 마음을 들어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아빠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힘들었던 일과 감정으로 불안하고 화가 나는 감정을 모두 딸에게 말하면서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통제와 의존인데요. 딸을 자신의 감정적인 도구로 삼아서 끊임없이 딸을 통제하며 의존합니다. 딸이 독립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하면 질투를 하거나 분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왜 나르시스트 엄마는 아들보다 딸에게 더 강하게 통제하고 감정을 투사하려고 할까요? 심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성 역할 기대와 동일시입니다. 엄마는 딸을 자신의 분신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딸은 엄마와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엄마는 딸이 자신과 비슷한 삶을 살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며 동일시합니다. 이로 인해서 딸에게 자신의 부족한 삶을 대리로 채워야 한다는 강박적인 욕구를 갖게 되죠. 두 번째, 아들에게는 사회적인 기대를 부여해요. 아들은 대개 가족 밖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사회적으로 기대받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들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그의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딸은 엄마와 가까운 마음의 파트너라는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딸에게서 빠르게 얻는 심리적인 친밀감 때문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엄마와 딸은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공유가 상대적으로 아들보다 더 쉽습니다. 엄마는 대화하거나 감정을 풀어놓기에 딸이 더 적합하다고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이런 친밀감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면 딸에 대한 의존과 통제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는 불평등한 감정 소비 구조 때문인데요. 엄마는 아들에게는 책임과 기대를, 딸에게는 감정을 맡깁니다. 딸은 엄마의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받아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즉,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립니다. 나르시스트 엄마 밑에서 자란 딸들은 성장 과정에서 매우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엄마의 그늘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무기력과 자기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딸은 엄마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익숙해져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는 무감각해집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요. 두 번째로는 죄책감의 반복입니다. 딸이 엄마에게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 하면 내가 엄마를 버린 게 아닐까? 라는 강렬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나이가 드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대인관계의 문제도 발생이 되는데요. 엄마에게 감정적으로 소진된 딸은 성인이 되어서도 동등한 관계를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타인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책은 나르시스트 엄마와의 건강한 거리두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잡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딸은 엄마의 문제가 나의 잘못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자기애적인 성향과 행동은 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당신을 통제하려는 행동은 엄마 자신의 결핍에서 온 것임을 깊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적인 경계 설정을 연습하셔야 되는데요.
엄마의 감정적인 부담을 스스로 떠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엄마, 이건 엄마가 직접 해결하셔야 해요. 제가 지금은 힘들어서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작고 단호한 거절에서부터 경계를 설정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세 번째는 내 삶의 주체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딸로서의 역할보다는 나 자신으로서의 삶을 우선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자신만의 취미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은 길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통해서 내면의 감정을 정리하고 회복의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런 관계가 나를 정의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삶은 엄마의 방식에 휘둘리지 않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의 삶을 회복하기로 마음먹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어른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